현재 한국 격투기판에서 가장 핫한 파이터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황인수를 꼽을 것이다. 긍정적인 시선이든 부정적인 시선이든 그에게 지금 쏟아지는 관심은 여느 다른 파이터들보다 크다고 본다. 황인수는 종합격투기 아마추어 무대 때부터 심상치 않은 비주얼과 더불어 폭발적인 펀치력으로 가지는 시합마다 경기 초반 상대방들을 두 주먹으로 초살시키면서 격투기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루키였다. 이러한 황인수의 상승세는 프로무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확한 핀포인트 타격으로 경기 초반 KO 승리 행진을 이어나갔고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명문팀인 팀메드, 팀스턴건으로 체육관까지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프로 파이터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황인수의 이런 행보는 부족한 그라운드 실력까지 보강되어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큰 선수가 될 거라는 기대를 팬들에게 자연스레 심어주었다. 본인 역시 자신이 당시 목표한 로드FC 미들급 챔피언이라는 자리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거침없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황인수가 잠시 챔피언 로드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바로 훈련 도중 어깨 부상을 입고 의도치 않게 수술과 함께 공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약 1년 3개월 후 황인수는 같은 타격 베이스의 최원준을 상대로 오랜만에 복귀전을 가진다. 무패의 무서운 흐름을 보이던 황인수는 경기 전부터 여전히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상대인 최원준도 만만치 않았다. 경기 전부터 양 선수는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황인수는 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여 처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최원준은 함부로 짓거리는 황인수의 주댕이를 때려주겠다고 응수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둘의 경기는 다른 의미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와버렸다. 황인수는 엄청난 자신감 그리고 미소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턱을 들고 돌진했고, 눈이 좋은 최원준은 이런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카운터 펀치를 황인수 앞면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고 황인수는 그대로 정신을 잃게 된다. 이후 최원준의 마무리 취사 파운딩이 몇 차례 이어졌고 경기는 그대로 끝나버린다. 결과는 레프리 스탑에 의한 5초 KO 패배, 로드FC 최단 경기 시간 기록이었다. 경기를 보려고 TV 앞방바닥에 누우려던 팬들보다 황인수는 더 빨리 케이지 바닥에 누워버린 것이다. 물오른 자신감이 도구로 작용되었던 걸까? 이전까지 모든 경기에서 초살 승리만을 거두었던 무패 파이터 황인수는 충격적인 결과에 경기 후에도 한동안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평소 그를 안 좋게 보던 사람들은 황인수의 첫 패배를 기다렸다는 듯이 황인수 이산가족 상봉하러 갔냐? 파운딩 맞을 때 머리가 쿠쿠 밥솥 같았다 등 그의 SNS에 조롱 섞인 악플을 달기 시작했다. 이에 보다 못한 황인수의 친구들이 악플러들에게 악플 단 놈들은 고하다, 악플러들의 가족과 애완동물을 죽이고 부모를 찾아가 욕을 해주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 그러자 황인수 본인이 직접 여러 매체를 통해 친구의 잘못도 자신의 잘못이라며 거듭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황인수 본인뿐만 아니라 스승이자 동시에 전 스승, 그리고 사실 스승이 아니었던 그냥 형 동생, 여하튼 지금은 이상한 관계가 돼버린 김동현도 당시에는 황인수를 꾸짖으며 팬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선수가 되도록 도와주고, 여기에 황인수도 유튜브 등 창구를 통해 앞선 일들에 대해 반성하며 김동현의 뜻에 따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절치부심한 황인수는 이후 경기에서 김은수와 오이락을 연달아 격파하며 자신이 파이터로서 목표로 하던 로드FC 미들급 챔피언에 드디어 등극한다. 하지만 이 무렵의 격투기계에서는 김동현이 관장으로 있는 체육관인 팀스턴건의 선수부가 와해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이후 계속해서 김동현을 저격하는 듯한 황인수의 글,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나온다. 시간이 흘러 결국 김동현 자신이 선수부 관리에 소홀했으며 이탈한 선수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하면서 위 소문은 사실이었음이 밝혀진다. 그리고 코로나의 발생, 다른 신생 격투 단체의 신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황인수를 포함한 로드FC 챔피언들은 오랜 기간 방어전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많은 종합격투기 선수들은 개인 자영업,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팬들에게 근황을 전하게 된다. 황인수 또한 챔피언에 등극한 후에는 방어전보다는 자신의 사업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명현만이라는 우리나라 입식 격투기 헤비급 최강자가 마땅한 상대가 없어 사람 대신 계장을 담그고 유튜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로드FC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다시 국내 1위 격투기 단체로서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제대로 된 전환점이 필요했다. 로드FC 측은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매치가 그 전환점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한 매치가 종합과 입식 각 분야에서 국내 최강자였던 황인수와 명현만의 대결이었다. 마침 양 선수 또한 오랜 공백기로
경기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여기에 많은 격투 팬들까지 이 둘의 대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경기 성사는 시간 문제였다. 단체, 선수 그리고 팬들까지 모두의 니즈가 충족되는 매치였다. 단 이 시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걸림돌이 있었다. 바로 양 선수의 체급과 시합률의 문제였다. 주로 황인수는 미들급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명현만은 헤비급 입식격투기 무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간극을 메워야만 했다. 생각보다 이 문제는 황인수가 헤비급으로 월장, 그리고 킥복싱 룰에 합의하면서 수월하게 해결되었고 경기는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다. 하지만 경기의 무게감과는 달리 승부 예측에 있어서는 그동안 양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명현만의 낙승을 예상한다. 거기에 시합 개최량 당일 양 선수의 체중 차이가 20kg 가까이 나면서 점점 더 승자 예측은 명현만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었다. 그렇게 국내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많은 격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경기가 시작되었다. 경기 전 평가에서 상당한 언더독이었던 황인수는 생각보다 냉정했고 침착하며 여유가 있었다. 아무래도 패배 시 잃을 게 많은 명현만은 다소 조급한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공방을 주고받다가 1라운드 중반 아웃파이팅에 다소 고전하던 명현만이 황인수를 쫓아 들어가다가 큰 펀치를 안면에 허용하고 만다. 이후 경기 양상은 완전한 황인수의 흐름이었으며 명현만은 앞서 안면에 허용한 펀치 때문에 눈 쪽이 점점 부어오르며 시야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1라운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 황인수의 날카로운 스트레이트가 명현만의 안면에 한 번 더 적중했고 명현만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다운을 당하게 된다. 이어지는 2, 3라운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링보다 넓은 케이지에서 할 수 있는 인앤아웃 전략을 황인수는 본인보다 느린 상대를 맞이해 너무나도 잘 수행했고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꼽히는 라이트 스트레이트에 명현만은 패색이 짙어진다. 결국 3라운드가 얼마 지나지 않고 명현만은 경기 포기 의사를 밝혔고 패배하게 된다. 어느 누구 예상하기 어려웠던 경기 내용이며 결말, 그리고 황인수의 엄청난 업셋이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룰과 체급에 들어가서 이변을 일으킨 것이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스승이자 동시에 전 스승, 그리고 사실 스승이 아니었던 그냥 형 동생, 여하튼 지금은 이상한 관계가 돼버린 김동현 아니 매미킴을 자신감이 한껏 오른 황인수는 콜아웃한다. 대한민국 입식 최강자를 이겼으니 대한민국 그래플링 최강자도 잡겠다는 포부였다.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황인수는 김동현과 대결, 명현만과 2차전을 원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팬들은 사실상 위 매치들이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어렵다 보니 현재 ARC 2경기를 포함 로드FC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윤태영과 매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원하고 있다. 윤태영 또한 황인수를 적극적으로 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황인수 본인은 아직 윤태영은 자신과 붙을 레벨이 아니라며 이 대결을 거부하고 있다. 윤태영은 황인수를 원하고 황인수는 김동현을 원하고 있지만 지목받은 이들은 이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묘한 흐름이다. 윤태영과 황인수의 차이, 황인수와 김동현의 차이, 이 차이의 무게는 격자갈 팬분들이 각자 잘 판단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황인수 본인에게 또 다른 옵션인 UFC로의 진출이 있지만 국내 무대에서만 활동한 황인수의 전적 특성상 RTU나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UFC로 직행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면 된다. 요즘 UFC가 신인 선수들과 계약하는 방식은 점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한정이 아닌 해외 무대에서 해외 선수들과 수년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나 엘리트 체육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는 예외인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한 예로 NCAA 디비전 1 올아메리칸 4번이라는 발목할 만한 레슬링 경력을 가지고 많은 해외 격투 팬들의 관심과 함께 MMA 무대로 넘어온 보니칼도 DWCS에서 2승을 거둔 뒤 비로소 UFC와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현 시점 네임드 명현만을 입식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로 승리한 황인수가 국내 강자들과 대결, 해외 무대에서 활동, 혹은 UFC를 가기 위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가시밭길을 걷는 행보는 사실상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 보니 황인수 본인이 진정 격투가로서 성공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격투 팬들은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이다. 여기까지 최근 국내 격투기판의 화제의 중심인 황인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영상을 보신 격자갈 분들께서는 누가 황인수의 다음 상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끝.